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제 질환, 뭐 화초라든가 아니면 이제 약간 격이 떨어지면 넝쿨, 식물 이런 걸로도 놓고 보게 되죠. 뭐 을목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질환이나 화초를 이렇게 놓고 보는 게 아니고요. 국세가 좋으면 진짜 뭐 값비싼 수억 원대 나가는 뭐 질환이라든가 화초 같은 걸로 놓고 볼 수가 있지만 국세가 떨어지게 되면 뭐 칡넝쿨로도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시골 같은 데 이렇게 길바닥 같은데 논바닥 보면은 차전차라고 있어요. 그거 요즘 유행으로 이제 속 안 좋은 사람들 쾌변 보기 위해서 이제 뭐 차전차 피를 가지고 이렇게 먹기도 하고 아니면 뭐 강아지 풀 같은 거라든가 기타 뭐 이렇게 잡풀 같은 거 잡초 같은 것도 을목으로 놓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국세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 사람에 따라서는 뭐 사주, 국세, 용신 뭐 다 필요 없고 그냥 뭐 개수 세 가지고 어떻게 보고 뭐 이러는데 왜 이게 사주의 격국이라든가 국세가 왜 중요하냐면 어떤 사주는 질환으로 보이는 사주가 있고요. 어떤 사주는 질환보다는 격국이 좀 떨어지는 뭐 그냥 화초라든가 들꽃 같은 뭐 이런 걸로 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넝쿨식물, 경우에 따라서는 진짜 뭐 강아지 풀이라든가 뭐 아니면 부평초 있죠 개구리밥 이런 걸로도 놓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건 사주의 국세에 따라서 이렇게 달리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거는 비단 을목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신금도 마찬가지로 뭐 항상 주옥이냐 보석이냐 이렇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국세가 떨어지면 구리라든가 아니면 잡철 같은 걸로도 놓고 볼 수가 있죠. 뭐 아연이라든가 뭐 알루미늄 같은 거 약간 딱딱하지 않고 부들부들한 거 이런 거는 이제 그 신금으로 놓고 볼 수가 있죠. 아니면 우박 같은 것도 신금으로 놓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우주 그 만물 자체를 다 이제 뭐 식간 오행으로 다 분리해 놓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주국세가 좋으면 약간 좀 좋은 걸로 비유를 해서 보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좀 안 좋게 이렇게 놓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 뭐 기본적으로 질환, 화초, 뭐 넝쿨식물 이렇게 놓고 보죠. 자, 갑목 같은 경우는 뭐 대립목이라고 해서 오늘은 뭐 을목이라 뭐 감목은 아니고요. 대립목이라 해서 뭐 큰 뭐 플라타나스 나무라든가 이런 걸로 놓고 보게 되고 이 감목 같은 경우는 동양지목으로 쓰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을목이라고 하는 것 질환, 화초 뭐 이런 걸로 쓰기 때문에 대립목도 아니고 그다음에 동양지목으로 쓰는 용도도 없어요. 을목 같은 경우는 을목이 아무리 꿋꿋하고 크다고 해서 뭐 화초 잘라다가 뭐 동양지목으로 쓸 일은 없죠. 그래서 갑목의 용도라고 하는 것, 동양지목으로 쓰는 용도가 있지만 을목이라고 하는 것, 동양지목으로 쓰는 용도는 없고 뭐 어떤 용도가 있냐면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어요. 그죠? 화초는 꽃을 피우는데 용도가 있는 거죠. 근데 어떤 풀은 꽃을 못 피우는 풀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약간 격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면 되겠죠. 해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다 해서 을목은 사시사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춘하추동이죠. 항상 꽃을 피운다라고 하는 꽃을 피워서 세상에 아름다운 자태와 향기로운 향을 세계 만방에 이렇게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사주를 배합하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봐볼까요? 자, 요거 많이 익숙하시죠? 제가 요거 24절기 할 때도 설명을 드렸던 거고, 요거 구궁표라고 해요. 구궁표. 구궁표에서 구궁이라고 하는 것은 요 칸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칸이죠. 그래서 9개의 궁이 있다고 해서 구궁이라고 하고요. 요것을 갖다가 12지지로 이렇게 배속을 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천간은 뭐 별도로 보겠지만 12지지를 볼 때는 요 구궁 안에서 보시면 돼요. 요걸 어떤 분들은 12칸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혹여라도 뭐 김운둔갑을 배우시는 분들을 생각하시면 김운둔갑이라는 것도 있죠. 술수 중에 김운둔갑은 구궁을 놓고 보고요. 그 다음에 자미두수라고 하는 것은 뭐 궁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자미두수는 모르고 이 김운둔갑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볼 줄은 아는데 김운둔갑을 배우려면 이 구궁으로 이렇게 12지지를 배속해서 놓고 보는 것이 편해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월령으로 놓고 치면 여기가 인월이 되는 것이고, 양력으로 2월, 3월, 4월, 5월, 6월, 7, 8, 9, 10, 11, 12. 그 다음 1월 이렇게 넘어가죠. 양력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제 월령으로는 인월, 묘월, 진월, 4, 5, 미월, 신유술월, 해자축월 이렇게 가죠. 그래서 임묘지는 봄, 사오미는 여름, 신유술은 가을, 해자축은 겨울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을목은 사시사철 춘하 추동을 막론하고 꽃을 피우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했어요. 꽃을 피우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면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을목에 대해서 좀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임묘월을 같은 경우는 봄에 해당이 되고 사오월은 여름이고요. 신유월은 겨울이고 해자월은 겨울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진술, 축, 미는 4개월이라 그래요. 4개월. 4개월이라고 하는데 4개월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개자가 끝 개자를 의미하죠. 끝. 그러니까 그 계절의 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월 같으면은 늦봄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미월은 늦여름, 술월은 늦가을, 축월은 늦겨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걸 4개월이라고 하는 것이 진술충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 진은 봄에 해당이 되고 미는 여름에 해당이 되고 술은 가을에 해당이 되고 축은 겨울에 해당이 되는데, 이거를 약간 진술충미로 이렇게 빼놓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토가 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술충미는 토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별도로 좀 놓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인월이라든가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 을목이 굉장히 왕하죠. 왕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인월 같은 경우는 초춘이죠. 초봄. 그 다음에 묘월 같은 건 중춘이고요. 초춘, 그 다음에 중춘이라고 하죠. 중춘. 이럴 때는 봄에는 목이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는 때예요. 그래서 이때는 물도 많이 필요하지만은 반드시 이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을목은 인월의 경우에는 병화를 보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묘월의 경우에는 정화를 보는 게 좋아요. 이렇게 되면 목화통명이 된다 그래요. 목화통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쉬운 말로 을목이라고 하는 게 화초잖아요. 그래서 인월에 태어났을 때 병화를 보는 것은 마치 을목이 초봄에 매화꽃이라든가 뭐 백꽃 같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목련꽃 같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작은 화초 뭐 인동초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을목이 꽃을 활짝 피우는 것하고 같고요. 그 다음에 묘월도 마찬가지입니다. 묘월 같은 경우도 그 정화를 보게 되면 화초가 봄에 꽃을 활짝 피우는 것과도 같아요. 그것을 일명 목이 화를 보게 되면 그래서 이거를 목화통명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대개 보면 이렇게 목화통명이 된 사람들이 되게 총명달사가 많습니다. 총명달사. 그 다음에 언변이 좋아요. 말을 굉장히 잘한다. 뭐 두뇌가 아주 명석하죠. 그래서 이 을목이 인월이나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중요한 것은 병정화를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수는 필요가 없고 지지로 개수 정도, 개수라고 하는 건 자수에 해당이 되죠. 자수 정도가 있게 되면 자수가 있으면 국세가 아주 좋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